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법이 있는데 이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5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뒤집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익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어쩌면 가장 집요했던 사회운동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낙태반대 운동이 어떻게 그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이뤄냈는지 그 놀라운 전략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1973년 1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라는 판결을 내리죠. 바로 이 문장, 개인의 사생활 권리는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지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판결 하나로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합법화됐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충성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당시 한 활동가의 말인데요. 이들은 이걸 단순한 법적 패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50년에 걸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제1장, 이 운동의 전략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보시죠. 이들의 첫 번째 무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대한 정치 자금, 유명 인사?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건 아주 작고 평범한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이겁니다. 1971년에 나온 낙태 핸드북. 의사 존 윌키와 간호사인 그의 아내 바버라 윌키가 썼는데요. 이 부부의 아이디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적이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 이야기, 신앙 논쟁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는 법정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주 감성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와닿는 메시지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 전략이 바로 이 세 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 아주 싼 값의 책을 만들어서 누구든 쉽게 논리를 접하게 하고요. 둘째, 글보다는 이미지, 특히 충격적인 태아 사진으로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핵심인데 이걸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복사하고 또 나눠주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오프라인 바이럴인 셈이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웃에서 이웃으로, 교회에서 교회로 이 메시지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운동의 첫 번째 동력이었어요. 자, 제2장입니다. 세력을 확장하는 단계, 바로 정치와의 동맹이죠. 풀뿌리 운동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법을 바꾸려면 결국 힘, 즉 정치 권력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환을 합니다. 이제 부엌이랑 교회 지하실에서 나와서 워싱턴 DC의 진짜 권력의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운동은 카톨릭이 중심이었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섞여 있었어요. 말 그대로 초당파적이었죠. 그런데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이 여기에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운동은 공화당의 핵심 의제가 되고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 동맹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1976년에 공화당이 처음으로 당의 공식 입장에 낙태 반대를 넣더니 딱 4년 뒤 1980년에 이걸 전면에 내세운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덜컥 당선돼 버립니다. 변방에 있던 사회운동이 순식간에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가 된 거죠. 그리고 1984년 침묵의 비명이라는 비디오를 공개하면서 미디어 전략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네, 바로 이 침묵의 비명입니다. 윌키 부부의 사진 슬라이드가 1세대 무기였다면 이건 뭐랄까 2세대 핵폭탄급이었어요.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초음파 영상을 활용해서 낙태 시술 중인 태아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고 주장한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는 논란이 많은 주장이었지만 대중에게 미치는 감정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상영될 정도였으니까요. 이 영상 하나로 논쟁의 중심이 여성의 선택권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고통으로 확 옮겨가게 됩니다. 제3장으로 넘어가 보죠. 전술의 진화, 바로 법과 점진주의입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마치 거대한 성벽 같았어요. 정면으로 부딪혀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이들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전면전은 피하자. 대신 성벽을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갉아먹는 수많은 작은 전투를 벌이자. 이게 바로 점진주의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진주의 전략의 날개를 달아준 게 바로 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법률 용어였습니다. 1992년 KC 판결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법원이 낙태할 권리 자체를 뺏을 순 없지만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만 아니라면 주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는 좀 만들어도 괜찮아 라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낙태 반대 운동가들에게는 이게 바로 성벽에 난 작은 틈, 완벽한 공격 루트가 된 거죠. 바로 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기준을 이용해서 온갖 종류의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낙태하려면 24시간 혹은 72시간 기다려야 한다거나 원치 않아도 초음파를 꼭 봐야 한다거나 시술하는 병원은 무슨 대학병원급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식이었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런 규제들이 수백, 수천 개가 쌓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많은 주에서 법적으로는 낙태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낙태 시술을 받을 병원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좀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낙태가 점점 어려워지는 동안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대다수인 60%는 꾸준히 낙태권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수의 뜻과 정반대로 세상이 움직인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소수의 의견이 다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일 이슈 투표. 이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안 보고 오직 낙태라는 이슈 하나만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후보의 다른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낙태 반대 입장만 확실하면 무조건 표를 던졌습니다. 반면에 낙태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도 봐야 하고 환경, 외교,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죠. 딱 비유하자면 레이저 광선과 일반 전구의 차이 같은 거예요. 넓게 퍼진 다수의 빛보다 한 점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킨 소수의 레이저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거죠. 선거에서는요. 자, 드디어 마지막 4장입니다. 50년 투쟁의 결과, 바로 판결의 번복이죠. 수십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 모든 전략들, 풀뿌리 운동, 정치와의 동맹, 점진적인 법적 투쟁, 그리고 단일 이슈 유권자 동원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3. 이게 뭐냐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4년 동안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숫자입니다. 바로 이 3명의 임명으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확실하게 보수 우위로 기울게 되죠. 수십 년간 공들여온 대법관 임명 전략이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6월 24일 새롭게 구성된 이 대법원은 지난 50년간 미국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합니다. 50년 전 한 부부가 쓴 작은 책에서 시작됐던 그 운동이 결국 미국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죠. 이 운동은 자신들이 세웠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회운동 사례로 기록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승리가 과연 이 운동가들이 그토록 꿈꿨던 바로 그 세상을 가져온 걸까요? 반세기 동안 이어진 이 거대한 투쟁의 결과가 과연 활동가들이 그토록 원했던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인가? 이제 로 대 웨이드가 사라진 세상이 정말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모습이 과연 더 정의로운 세상일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엑스플레이너가 이 복잡한 사회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